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염창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후두와 성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맑은 목소리와 목소리 톤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목소리, 맑은 목소리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를 내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두 안쪽에 이 성대라고 하는 것 자체의 떨림과 진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조음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 첫 번째는 이제 성대의 움직임으로 인한 발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혀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조음, 세 번째로는 이 코나 구비동, 그리고 이제 두부를 이용한 이제 공명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목소리와 음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음성을 만드는 가장 큰 구조는 뭐니 해도 후두 안에 있는 성대입니다. 그래서 후두와 성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볼까 하는데요. 후두와 성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목, 경추가 7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추 보통 세 번째 뼈에서 경추 한 6번째 정도의 이제 해박적 위치를 차지를 하고, 그 위치는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설골이라고 하는 부위로부터 튀어나와 있는 갑상연골,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윤상연골까지가 이 후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갑상연골 위쪽을 이제 성대 상부, 그다음에 갑상연골 위치 자체는 이제 성대, 그리고 그 아래쪽을 이제 성대 하부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갑상연골 내측을 단면을 보면은 이 갑상연골 안쪽에 이제 결국 우리가 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성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대는 진성대와 가성대로 구분이 돼서 실제 그 진성대의 움직임과 가성대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목소리의 톤과 목소리의 높이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대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성대의 인대들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활성화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제 후두 질환 또는 이 목소리에 문제가 되는 그런 증후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증후라는 게 결국 후두의 증후라는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이 아프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쉬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에 이제 킁킁거림이나 이물감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침.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애성이라고 하는 쉰 목소리겠죠. 이 쉰 목소리는 쉰 목소리 외에도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뭐 잠기거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 증후를 나타내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은 후두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후두에서 성대에 좀 더 들어가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와는 좀 별개인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 자체의 문제는 이제 후두염이라든지 아니면 후두계염이 있다든지 좀 심각한 질환이 뭐 후두암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 분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대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성대 결절, 그리고 성대 무록, 뭐 성대 구증, 그리고 이제 성대 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 또는 근긴장성 발성장애 이런 어떤 질환도 있고, 요즘에 많이 이제 사실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이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서 성대의 문제는 아닌데 뭐 인두나 아니면 비염에 인해 가지고 코가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나타나는 킁킁거림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성대 질환이나 후두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고 한의학 고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의학적 치료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성대 자체를 잡을 수 있는 뭐 처방이나 아니면 침치료 또는 이제 약침 치료, 뭐 침구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약 처방으로서는 크게 이 상태가 실증이냐 아니면 허증이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보다 보면은 실증 환자들보다는 아마 허증 환자를 훨씬 많이 볼 수 있고요. 성대 자체는 성대에 많은 피로와 후두 자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처방, 뭐 쌍화탕, 감길탕, 뭐 윤폐환, 그다음에 향상파적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담이 많이 껴서 생기는 뭐 이진탕, 청화보험탕 이런 처방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침치료나 뭐 뜸치료, 이제 약침치료 같은 거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이 성대를 싸고 있는 또는 이제 후두를 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혈자리, 그래서 뭐 인형이라는 혈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등 뒤에 있는 뭐 폐수라는 혈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뭐 부돌, 그다음에 뭐 이런 혈자리다가 이제 침 자극을 하면은 이 후두염이나 성대 질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그러니까 좀 원격 치료를 해가지고 뭐 폐전격이라든지 비전격 같은 치료를 같이 병행해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약침 치료 중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한약재 추출한 약재를 가지고 실제 뭐 인형 혈자리에 근접한다든지 아니면 갑상연골 주변에다가 자입을 했을 경우에 뭐 결절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성대 구축이 좀 개선된다든지 이런 임상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처방 중에서 두 가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처방은 감길탕이라는 처방과 향성파적화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감길탕은 말 그대로 감추와 길경을 이용해서 만든 처방이고 향성파적화는 이제 뭐 박하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을 같이 조합해서 만든 처방인데 둘 다 목소리의 신약, 명약이라고 동의보감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길탕 같은 처방은 감길탕 자체의 약재보다는 감길탕을 이제 우리가 트로키 형태의 사탕으로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평소에 목 관리를 위해서 그런 제형 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목에 부담이 많거나 목소리가 자주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후두와 성대에 대한 관리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두와 성대 관리법은 후두와 성대에 무리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목에 무리가 갈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과 많은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더군다나 이제 자기 있을 때 뭐 찬 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대를 움직여주는 여러 가지 소 근육이 있는데 그거를 피로를 유발하는 행동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무리하거나 소리를 너무 세게 지르거나 과용을 하는 것도 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성대는 점막이 되게 윤택하게 촉촉하게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땀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 성대 점막도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배출을 하거나 이뇨제를 섭취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음주나 흡연도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후두 자체를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해주거나 또는 이제 구강업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성대와 후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